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이 지닌 심리적 복잡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스스로가 반쯤 부서진 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믿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단순히 버틴 것을 넘어 그 관계를 벗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유능하고 뚜렷한 주관과 영혼을 가진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비대하고 허황된 자아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급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이 아닌 바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퍼진 가장 해롭고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유독한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순진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이 이야기는 단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낙인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고 유능하며 양심적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결핍되어 있고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임상적으로 나르시시스트란 불안정하고 과장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이나 유능함이 아닙니다. 우월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지극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아일 뿐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생성할 수 없기에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상을 끊임없이 비춰줄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거울을 말이죠. 이는 곧 그들이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적인 공급원이 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압박감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물론 경계가 허술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도전할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힘이나 줏대가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나 쾌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실체가 있는 사람, 내면에 빛을 품은 사람,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 공감 능력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책임감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존경과 충성, 지지를 보내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당신을 돕겠다는 도덕률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금광이자 대박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환상에 기꺼이, 적어도 처음에는 투자해줄 공급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꺼움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 상처 입은 이를 보살피고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선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온전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치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질들이 그들이 발톱을 깊숙이 박아넣는 바로 그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강함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강함이란 단순히 맞서 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능력, 고통을 끌어안는 능력, 배신을 당하고도 그것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견뎌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 자체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평가절하, 후버링, 침묵치료, 이상화와 거절의 끝없는 순환. 이것은 관계의 기능 장애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평범한 삶의 외양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라클레스적인 위협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공감 능력의 실패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질문은 위험을 인지하는 것과 그 위험에서 벗어날 감정적, 물리적, 재정적 수단을 갖는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하고 점진적인 자아의 침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하룻밤 만에 부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이 바위를 닳게 하듯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강인함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만 하면, 더 명확하게 소통하기만 하면, 더 깊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당신이 머무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 초기에 보았던 그들의 선한 모습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연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상을 비춰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게 빛날 때 당신의 지성이나 재능, 공감 능력이나 존재감이 그들의 우월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닙니다. 미묘하고 교활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칭찬을 빈정거림으로 포장된 비난으로 바꾸고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말을 왜곡하며 역사를 새로 씁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초에 자신들을 당신에게 끌리게 했던 바로 그 자질들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했기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급원이었고 당신의 강함은 그들을 약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치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자신들을 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제대로 숭배하지 못했을 때, 감히 자신만의 필요나 경계, 독립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가면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잔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에는 상호 존중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통제와 지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의 다른 한쪽,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잊지 맙시다. 공감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물입니다. 분별력 없는 공감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조종의 도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가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공감 능력을 가졌는지 감지하는 데 대가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이상화 단계에서 그것을 시험합니다. 사랑 폭격, 칭찬, 강렬한 유대감.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당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당신의 불안감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사랑과 충성, 치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보았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그 패턴을 보고 나면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무기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되찾고 다듬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관대함을 순진함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빛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다음 희생양, 삼켜버릴 다음의 밝은 영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실존적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들이 복제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창의성, 감수성, 통찰력. 이것들은 단순한 특징이 아닙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에게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집어삼키고 소유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위한 싸움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 당신의 고유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훔칠 수 없을 때는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의 강인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견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기억, 정신, 가치를.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불 속에서 단련된 지혜, 뿌리 깊은 힘,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확히 합시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끌어당기고 이어팔 만큼 충분히 밝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힘, 깊이 사랑하고 고통을 견디는 당신의 능력이 착취할 자원으로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의 병 때문에 자신을 탓하는 것을 마침내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결핍된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진실을 알았으니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정도는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들이 존중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중을 모릅니다. 자원으로서, 공급원으로서, 결코 일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가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까다롭고 감정적이고 반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떠나고 그들의 우월하다는 환상의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교묘하고 공격적이며 집요했습니다. 당신의 기분, 말투, 시간까지 미세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계속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들이 체계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의존적이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하찮고 그들이 느끼게 하려 했던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였다면 그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썼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짓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감시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통제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은 기생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중독과 같은 깊은 병적인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약이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고 당신의 칭찬은 더 높은 권위로부터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결점을 꿰뚫어 보면서도 연민을 베푸는 그 깊고 희귀한 사랑은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통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위대함이 외부의 무언가, 즉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존성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분개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벌하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통제합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강인함과 선함 속에서 먼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났거나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 가치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은 노력해야 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 전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쉬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역동적이고 깨어있으며 깊은 생각과 감정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보면 그 모든 통제는 일종의 고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는 모든 시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강력하고 필요하며 당신의 진실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이 그 힘을 깨닫고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체성, 자존감,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필요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의 증거였음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지배하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힘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를 더 많이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개임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그들의 통제는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이 작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거대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 통제하기에 너무나 거대했다는 것.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나는 왜 머물렀을까라고 자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스스로에게서 보기를 거부했던 무엇을 내 안에서 보았을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것을 품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삶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빛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들이 지켜보게 두십시오. 집착하게 두십시오. 자신들이 만든 혼돈 속에서 헤매게 두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빛이었습니다. 트라우마의 여파 속에는 떠나는 것이 실패라는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더 강했다면 머물러서 고쳤을 것이라는 생각,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더 견뎠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그 믿음, 그 거짓말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유로워진 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강함의 행위였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희미하고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진실을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것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당했던 그 목소리가 마침내 말했을 때 당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은 자신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편함과 두려움, 떨리는 손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만 더 머무르면 필수적인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암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산산조각 난 채로 떠났지만 어쨌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강함은 학대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얼마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특히 그 진실이 아플 때, 수년간 매달려온 환상을 산산조각 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들은 결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독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모든 진정한 강함의 기초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부서진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강력하게 느끼도록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존엄성을. 그 되찾음은 당신이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당신은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은 그 순환을 끝냈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들에게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재건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레키지를 지나, 가스라이팅을 지나, 공허한 사과와 깨진 약속들을 지나 당신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가치의 벼랑 끝에 매달린 희생자가 아니라 진실이 왜곡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증거로서, 빛이 조종보다 오래 간다는 증거로서, 당신의 영혼이 구석에 몰리고 정체성이 흐릿해졌을 때조차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뎠고 관찰했으며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다른 누군가의 공허함을 위한 음식이 되기를 거부한 그날까지. 그 거부, 그 신성한 저항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폭풍 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결코 다시는 누군가의 집착을 당신의 가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다시는 그들의 통제를 보살핌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급원이었던 이유는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지만 결코 당신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은 조각들을 가지고 걸어 나왔지만 그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 당신은 이제 재건합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깊고 되돌릴 수 없이 자유로운 누군가를. 결국 당신의 힘은 그들에게 선택받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